div 클래스 이름을 랩으로 한다. 자, 이 랩은 전체 컨텐츠를 감싸주는 거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랩 안에 섹션들을 구분하셔야 되는데 그 섹션은 총 4개의 섹션으로 하자라고 했어요. 자, 첫 번째 섹션 div 클래스 이름을 s1으로 할게요. s1 첫 번째 섹션 글씨 섹션 1이라고 쓸게요. 섹션 1 썼다가 지우겠습니다. 복사하셔갖고 Shift Alt 아랫방향키 Shift Alt 아랫방향키로 복사해서 2, 3, 4 섹션 1번 엔터를 탁 치고 섹션 1번 안쪽은 일단 크기는 2개로 나눠져야 돼요. 위에 부분 여기가 하나 있어야 돼요. 여기 하나 있고 그리고 아랫부분 이렇게 두 줄로 나뉘는 거다. 윗부분은 헤더 부분이고요. 밑에 부분은 메인 img 부분이에요. 이렇게 2개로 나누는 거다. 나눠보겠습니다. div 위쪽의 클래스 부분은 헤더로 할게요. 헤더. 저기는 지금 제가 안 써놨지만 헤더. 글자는 역시 헤더라고 씁니다. 헤더. 같은 요령으로 복사해서 쓸게요. Alt Shift 아랫방향키 그리고 여기 요 내용은 메인 img가 되겠죠. 메인 img 그리고 텍스트는 메인 이미지로 하겠습니다. 헤더 요거 대신 왼쪽 오른쪽 요 2개를 좌우 분할시키는 거다. 엔터 치고 좌우로 분할시켜 보겠습니다. div 클래스 로고죠. 이게 로고 에로지오 로고 또 역시 Alt Shift 아랫방향키 눌러서 내비게이션 바가 되는 거죠. 내비게이션 바 주석으로 한번 구분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죠. 여기가 엔터를 쳐서 이 섹션 1번이에요. 여기가 섹션 1번 헤더 부분. 섹션 1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 헤더 안에 로고하고 그 다음에 메인 이미지하고 중간에 하나 내비게이션하고 이렇게 3개의 요소가 들어갑니다. 이 뒤에 있는 단어까지 쓰기가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하시는 분은 섹션 1번 정도만 기록하셔도 돼요. 주석은 구체적으로 기록할수록 좋습니다. 왜냐면 그거는 사용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디자이너를 위해서 주석을 다는 거니까 실제로 구체적으로 기록할수록 좋죠. 섹션 1번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끊어야 되겠죠? 끊는 데는 줄바꿈을 한번 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서 주석을 답니다. 섹션 2번 그리고 이제 내용이 많아질 테니까 조금 이따가 기록을 하면 여기 엔터 치고 컨트롤 슬래시 섹션 3번 여기서 엔터 2번 치고 컨트롤 슬래시 sek션 4번 이렇게. 만약에 맨 끝에 주석을 하나 더 단다면 꺾은 가로 느낌표 빼기 랩의 끝 그게 id든 뭐 클래스든 관계없이 요건 랩의 끝 div 중에서도 클래스 이름이 랩인 그거의 끝이다. end 내비게이션 바의 클래스명은 gmb. 자, 이번엔 섹션 2번입니다. 그러면 이 섹션 2번 이 글씨 대신 엔터를 탁 치고 자, 이 안에 들어가야 될 것은 기본적으로 타이틀과 이미지 타이틀과 그 안에 들어있는 이미지들이다.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눠요. 윗부분하고 그 다음에 여기 아랫부분 크게는 두 개의 영역으로 나뉘고 이 두 개의 영역을 다시 한번 아래쪽은 8개로 분할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눠보자. div 클래스 이름을 첫 번째는 타이틀 title 제목입니다. 근데 조금 더 제목을 구분한다면 섹션 2의 제목 이거는 S2로 바꾸고 다음 div 두 번째 div 역시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복사해서 두 번째 div는 여러분 아까 영역에는 내용을 안 기록했는데 이거 내용이라고 할까요? 내용 컨텐츠
섹션 2의 내용입니다. 내용. 섹션 2의 내용. 앞쪽의 클래스명은 S2 언더바 컨텐츠. 섹션 2의 내용. 요 내용을 여러분들 8등분을 나눠야 돼요. 8개. 8개로 또 분리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요 섹션 2의 내용 대신 제목은요. 끝이죠. 제목은 한 칸. 그냥 한 칸 끝이니까 전체를 타이틀이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전체를 요 하나가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얘는 박스 하나. div 하나. 근데 이 밑에 거는요. 요렇게 박스가 하나 있고 그 안에 8개의 박스가 있는 거죠. 맞죠? 8개의 박스가 있는 거. 그래서 요 섹션 2의 내용 요거 엔터. 요 안에 8개의 박스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div 클래스에 그 이름을 img로 하자. 근데 밑에도 img, 저기도 img, 다 또 똑같이 img. 근데 사이즈가 다를 수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역시 s2 언더바 img로 하죠. 섹션 2번의 img라는 의미로 닫고 이미지라고 할게요. 이미지 1번 8개. 하나 둘 셋 넷 복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클래스명은 안 바뀌어요. 섹션 2의 이미지 맞고 그 다음에 요거만 번호만 바꾸는 걸로 하죠. 2, 3, 4, 5, 6, 7, 8. 섹션 3이라는 글씨 대신 자 엔터를 딱 치고 여기 섹션 3이니까 얘를 S3번이라고 바꾸고 S2번 하듯이 동일합니다. 그러면 구조를 보면 이렇게 구조 자체가 S2하고 살짝 다른 부분이 있죠. 여기까지인데 요 S3의 내용은 영역은 일단 3개로 나눠져 있어요. 제일 처음에 여러분 분할할 것은 가로로 위에서 아래로 세로로 분할을 하는 겁니다. 방법상으로는 요게 첫 번째 거 타이틀, 요게 두 번째 거 디스크립션, 요게 세 번째 거 멤버. 요렇게 3개의 div가 1차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첫 번째 div 클래스 이름을 타이틀이라고 하겠습니다. 역시 섹션의 제목은 섹션의 제목인데 섹션 2가 아니고 섹션 3의 제목이죠. 복사할게요. Alt Shift 아랫방향키 2번. 자 이번에는 디스크립션이라는 게 하나 있다라고 했어요. 디스크립션 설명입니다. 섹션 3에 대한 간단한 소개, 설명. S3의 언더바 컨텐츠. 그리고 멤버는 이 섹션 3번의 제목을 또 한 번 4개로 구분을 해야 되죠. 자, 그럴 때 멤버를 쓰는 거죠. 멤버 클래스. 섹션 3의 제목 부분을 엔터 치고 4개의 영역으로 다시 분할시켜 보자. 엔터. div 클래스 여기를 멤버로 하자는 얘기예요. member. 멤버는 제가 이제 써놨죠. 한글로 멤버 1, 2, 3, 4. 섹션 4라는 글씨 대신 엔터 치고 S4라고 바꾸셔야 되겠네요. S4. 총 5개의 div가 존재한다. div 첫 번째 div 클래스는 타이틀 클래스죠. titl이 같은 크기로 하자라고 했고요. 섹션 4의 제목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얘를 4개를 복사합니다. Alt Shift 아랫방향키로 4개를 복사. 그리고 나서 두 번째 div는 타이틀에 대한 설명 description이라고 쓰고요. 섹션 4의 설명이 되겠죠. 컨택. 자, 여기는 폼이라고 할까요? 폼. 다음은 맵입니다. 맵. 요 타이틀을 맵으로 지도. 네, 지도. 찾아오시는 길. 뭐 이렇게 되게 하죠. 찾아오시는 길. 지도. 그러니까 마지막에 푸터 부분. 푸터는 여기 클래스 이름을 푸터로. 푸터.
F12 눌러서 결과를 확인해 본다. 자, 로고부터 해서 푸터까지 한 줄로 그냥 쭉 나열돼서 배치되어 있습니다. 태그 자체는 브라우저 상에서 표시되는 게 아니니까 태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 요소 전체에서 내용만 화면상에 표시가 되는 거죠. 이제 할 일은 CSS로 디자인을 입혀서 박스 영역 자체의 크기를 지정하고 위치를 지정하는 그런 작업을 지금부터 합니다. 타이틀 밑에 스타일 태그를 기록하고 본문에 있는, 즉 바디 사이에 있는 제일 큰 div, 즉 랩이죠. .랩 클래스 이름으로 했을 때는 점을 쓴다. 앞에 .랩 중괄호 사이에 width, .랩의 width 크기를 1920으로 우리가 지정을 했죠. 1920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해상도로 지정을 하자. 1920 가로 배치할 때 이제 가운데 맞춤하시려면 마진 값을 0오토로 지정한다고 했어요. 마진 값을 0오토, 이게 가로 가운데 맞춤이라고 했죠. 컨트롤 슬래시 눌러서 얘는 공통 부분으로 볼게요. 전체 두 줄 줄바꿈하고, 이번엔 섹션 1번에 대한 얘기입니다. 섹션 1번 영역은 로고, 내비게이션, 메인 이미지, 이렇게 세 가지 영역을 우리가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그 영역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 위에 부분. 정해져 있는 건 여기 원래 50 있었던 걸 저쪽으로 갔나 보다. 여기 높이가 50이 있는 거죠. 50. 여기 높이 50. 그 다음에 요 이미지 높이는 745예요. 그래서 50과 745의 영역 두 개를 우리가 밑에서 만들었고요. 그 영역에 대한 높이는 지정을 해줘야 되죠. 그런데 이 위쪽은 다시 두 개로 또 나뉜다고 그랬죠. 두 개로 나뉠 때 로고의 높이하고 GMB의 높이가 결정이 되면 그 부모 크기는 어차피 결정이 되는 거니까 첫 번째 있는 이 로고와 GMB의 높이, 그 다음에 위드 값, 로고를 200으로 했다면 GMB는 남은 영역이에요. 남은 크기. 로고가 200이면 GMB는 남은 크기. 그럼 남은 크기는 1720이 되겠죠. 1900 전체가 1920으로 하자고 했으니까 200을 빼고 나면 1720. 높이는 똑같이 50. 그 다음에 메인 이미지의 경우는 가로 크기는 1920.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div의 크기 위드를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부모 크기하고 똑같은 크기, 즉 1920을 가지니까 이 메인 이미지의 위드는 지정할 필요 없겠죠. 다시 한번요. 로고의 경우는 1920이 아니고 200이기 때문에 지정을 해주셔야 되고, 200을 뺀 나머지가 GMB니까 GMB 영역은 1720으로 지정해 주시면 되고, 메인 IMG의 경우는 위드를 1920이라고 쓸 필요가 없는 거가 메인 이미지 자체의 div 위드 크기는 100%, 그 100% 기준은 부모예요. 부모 크기의 100%. 메인 IMG의 부모는 원래 S1이죠. 근데 S1의 크기도 100%. S1의 부모는 랩이거든요. WRAP. 얘 크기가 1920이니까 S1의 위드도 1920. S1의 크기가 1920이니까 S1의 자식인 메인 IMG도 1920이다. 그죠? 얘는 위드를 지정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높이만 지정하면 돼요. 지정해 보겠습니다. 섹션 1번에 제일 첫 번째는 점로고라고 그랬어요. 점로고. 점로고의 위드를 얼마로 하자? 200. 점로고의 높이를 얼마로 하자? 50픽셀. 그리고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위드만 넣어서는 보이지 않아요. 백그라운드를 넣어야지 보일 수 있죠. 기본으로. 백그라운드 컬러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컬러 하나씩 집어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알파벳 순에서 ABCD로 넣을게요. 첫 번째 나온 거는 아쿠아네. ABCD. 임의로, 색깔은 임의로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형태가 똑같은 형태로 사용되기 때문에 수치만 다를 뿐이지 색깔하고 수치
그래서 얘를 밑으로 2번 복제할게요. Alt Shift 아랫방향키. 그리고 나서 로고라는 글자를 GNB로 바꾸고 또 하나의 로고라는 글자를 main img로 바꿉니다. 그리고 나서 width height를 지정해주면 돼요. GNB의 width는 전체 1920에서 200을 뺀 크기 1720이 되겠죠. 높이는 똑같아요. 로고의 높이나 내비게이션의 높이나 똑같다. 메인 img의 경우는 width조차도 기록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죠. width를 1920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굳이 width를 1920으로 쓰지 않더라도 생략해도 메인 img의 width는 1920이에요. 높이는 어떠냐? 다르죠. 50이 아니라 745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색깔은 편의상 구분하자고 그랬어요. B 넣을게요. B는 예. 그 다음에 얘는 C 넣을게요. 저는 C는 예. 결과를 확인해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로고, 내비게이션, 그리고 메인 이미지 위에서 아래로 쭉 배치가 됐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DIV의 성격이라고 그랬죠. 블록 레벨 요소의 성격은 위에서 아래로 배치가 된다. 세로 배치된다. 내비게이션, 메인 이미지는 맞는데 로고하고 내비게이션은 좌우로 배치돼야 되죠. 블록 레벨 요소를 좌우로 배치하는 첫 번째 방법, 우리 딱 유일하게 지금 한 개 배웠습니다. 플로트 레프트. 그죠? 네, 그걸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로고와 내비게이션인데요. 로고는 플로트 레프트, GNB는 플로트 레프트나 플로트 라이트 둘 다 가능하다는 거죠. 라이트로 해도 특별히 바뀌는 건 없다. 위쪽과 왼쪽의 여백은 무엇 때문에 생기는 거죠? 바디의 마진을 0으로 한다. 네, 그러면 왼쪽 상단뿐만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빈 공간까지 다 없어진다 라고 했습니다. 얘는 플로트를 처리하지 않고 요 위에 있는 두 개만 플로트를 처리하게 되면 플로트는 붕 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했어요. 얘는 둘이 붕 뜨면서 밑에 있는 요 요소가 요 위에 있는 메인 img가 위로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글씨는 올라가지 않지만. 그럼 실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크기는 우리가 지정한 745라는 크기가 아니고 여기서 빼기 50만큼 빼져진 50만큼 뺀 그 크기가 지금 높이로 지정된 거다라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놔둬도 되지만 우리가 처음부터 설계했던 그 계획대로 이미지 높이를 745에 맞춰서 디자인한다면 한 가지 수정되어야 될 부분이 있죠. 이 메인 img에 대해서 클리어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 앞쪽에 클리어 보스, 클리어 보스, 즉 플로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클리어 보스를 처리해서 위에서 지정한 플로트 레프트나 플로트 라이트가 메인 img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클리어 보스 처리를 하는 거다. 컨트롤 슬래시를 눌러서 주석 처리 섹션 2라고 쓰시고 끝에서 엔터를 치셔야 되겠죠. 타이틀 부분은 우리가 공통적으로 섹션 2와 3과 4는 공통으로 140만큼 주기로 했습니다. 점 타이틀 titl이 증가로 사이에다가 공통에다 적었습니다. 왜냐면 섹션 2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섹션 3과 섹션 4를 우리가 동일하게 해보자 라고 했으니까 점 타이틀 부분은 공통으로 할게요. 위들은 1920이니까 굳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100%. 두 번째 하이트의 경우는 140으로 하기로 했죠. 색깔 넣겠습니다. 색깔은 임의 색깔로, 아무 색상이나 하나 집어넣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용 요소인 img에 대한 건데 이미지 클래스의 이름은 S2 언더바 img로 했습니다. 섹션 2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기록할게요. 점
S2 언더바 img. 실제 얘의 하나 크기는요 360에 높이는요 240. 여기를 480으로 규격 딱 맞추자. 여백 없이. 높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전체를 500으로 했는데 위아래 두 칸이 있으니까 250으로 하면 되겠네요. 색깔을 넣어야지 확인이 되겠죠? 색깔은 여러분 원하시는 색깔 아무거나 하나 넣겠습니다. 구분되는 색 원하시는, 여기 위에 사용하지 않은 색 아무거나. 그리고 나서 이 두 개, 우린 지금 두 개밖에 기록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요소 내용으로 본다면 S2의 내용은 img가 8장이 있고 같은 게 8장, 클래스는 같은 걸로 썼죠. 위에 타이틀의 경우는 제목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즉 종류로 본다면 딱 두 개예요. 그래서 타이틀 클래스하고 요 S2 img 클래스만 있으면 되는데 왜 타이틀은 위에다 쓰고 S2 언더바 img는 밑에다 썼느냐. 타이틀의 경우는 S2만 쓰는 게 아니라 S3 세 번째 섹션과 S4 네 번째 섹션도 공통적으로 쓰기 위해서, S2 언더바 img라고 쓴 클래스는 섹션 2번에서만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위치는 이렇게 기록한 거고요. 그럼 다 기록했네요. 네, 여기까지 끝. 하나가 빠진 게 있지만 플로트를 쓰기 전에 한번 결과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요. 일단 섹션 2의 제목은 정확하게 딱 붙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지 1번부터 이미지 8번까지는 아주 지극히 정상적이죠? 타이틀의 경우는 섹션 3의 제목과 섹션 4의 제목은 한 번에 처리가 됐습니다. 제목을 동일한 클래스 이름으로 썼기 때문에 여러분 요거 주의 깊게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플로트를 처리할 건데 플로트의 대상은 이미지죠. 이미지. 그래서 여기 위드 480 기록한 곳 앞쪽에다 기록할게요. FLOAT 플로트 레프트. 역시 플로트 레프트 처리하고 나니까 여기 밑에 있는 게 위로 올라와 버렸네요. 여기 글자가 막 섞인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여기 일단 얘 자체는 문제가 지금 없는데요. 밑에 있는 요소가 위로 올라오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처리했던 방식이 바로 그 아래쪽에 있는 요소에 클리어 처리한다 라고 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요소를 클리어 보스 처리한다. 사실 아래쪽 요소라는 것은 섹션 3번을 얘기하는 거죠. 섹션 3번. 그래서 이렇게요. 주석 처리를 하고 섹션 3번이라고 할게요. 섹션 3번. 섹션 3번은 .S3번이라고 그랬죠. .S3번. 얘에다가 클리어 처리한다. 보스. 네, 그랬더니 섹션 3번의 제목이 정상적으로 다시 나타났습니다. 섹션 3번의 클리어 보스를 숨겨볼게요. 주석 처리. S2의 높이를 정해보자. 그러면 대신 이제 계산을 해야 돼요. 복잡하진 않으니까. 그럼 여기 높이를 우리가 얼마로 했냐면 140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높이를 얼마로 했냐면 500으로 했어요. 그러면 실제 S2의 전체 높이는 640입니다. S2의 전체 높이를 한번 지정해 볼게요. 즉 클리어 보스를 처리하는 게 아니라 S2의 높이를 강제로 한번 지정해 보겠습니다. .S2의 높이를 640으로 지정해 보자. 섹션 3번과 그 다음 마지막 섹션 4번의 공통적인 거가 설명을 나타낸 디스크립션, 요 두 개는
같은 크기로 지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 어차피 같은 속성으로 지정한다면 두 번 쓸 필요 없이 한 번만 공통적으로 쓰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통이라고 써있는 이 주석란 밑에다가 타이틀 밑에 디스크립션이라고 쓸게요. 여기 중괄호 사이에다가 위드는 1920이니까 쓸 필요 없고요. 역시 높이는 130, 높이 130. 자, 그리고 색깔을 넣어야지 구별이 되겠죠. 백그라운드 컬러, 색은 원하는 색깔, 아무거나 색깔 하나 또 집어넣겠습니다. 다음은 멤버 부분입니다. 그럼 멤버는 섹션 3번에만 해당 사항이니까 여기 밑에다가 클리어보스 밑에다 쓸게요. 점 멤버, member, 점 멤버. 자, 점 멤버도 방법은 같습니다. 플로트 값을 레프트로 처리하고 위드는 480으로 동일하겠죠? 높이는요? 높이가 달라요. 높이는 460. 색깔 넣어야 되겠죠? 백그라운드 색상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백그라운드 컬러, 색상은 원하시는 대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섹션 3번의 멤버가 가로로 배치되면서 플로팅 되면서 부모 곁을 떠나서 붕 뜨다 보니까 아래쪽에 있는 요소들이 전부 위로 올라온 거죠. 여기 제목 타이틀 섹션의 설명 바로 전까지, 여기까지 위로 올라온 현상이 생겼다. 현상을 막는 두 가지 방법은 섹션 3의 높이를 지정하거나 섹션 4에서, 즉 현재 이 멤버 바로 밑에 있는 요소에 클리어 보스 처리하거나, 우린 클리어 보스 처리할게요. 주석 처리 섹션 4 위에 있는 S3의 클리어 보스를 복사해서 밑에 붙이고 S4로 바꾸셔도 됩니다. 점 S4 클리어 보스. 요 밑에 있던 요소들이 위로 올라간 그런 현상을 방지하는 방법. 클리어 보스. 첫 번째는 점 컨택이라고 있어요. 컨택, 연결, 컨택. 컨택의 높이입니다. 높이는 325. 위드는 이미 위드 100% 1920이기 때문에 쓸 필요 없고 325. 그리고 나서 백그라운드죠. 백그라운드 값을 얼마로 하느냐, 백그라운드 컬러, 원하시는 컬러를 쓴다라고 했습니다. 골드로 할까요? 이번에는 골드. 두 개를 더 복사하셔야 돼요. 맵과 푸터 두 개를 복사하셔가지고 앞에 있는 컨택은 맵으로 바꾸고 뒤에 있는 푸터는 컨택은 푸터로 바꾸고, 자, 그 다음에 색깔 바꿔야 돼. 높이하고 색깔 바꿔야죠. 맵의 높이는 좀 커요. 840. 그 다음에 푸터의 높이는 80. 색깔도 원하시는 색깔로. 자, 원하시는 컬러로 집어넣고 최종 결과를 또 한번 확인해 봅니다. 자, 지금까지 작업했던 내용을 서버상에
여기 방금 전에 F12를 눌러서 결과를 확인하신 것은 로컬에서 확인하신 거. VS 코드 상에서 F12 버튼 눌러서 결과물을 확인하신 것은 로컬에서 테스트를 한 거고, 이제 서버에서도 우리가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서버 상에 여러분 자료를 올릴 때는 파일질라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오른쪽에 있는 버튼 중에 자신이 설정했던 내용이 있으면, 도메인이 있으면 걔를 눌러서 실행시키면 되고, 없으면 직접 여기 호스트 사용자명 비밀번호를 기록하시면 됩니다. 호스트 사용자명 비밀번호 기록 방법은 이미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설명드리면, 호스트는 도메인으로 기록하셔야 되고요. 아이디를 쓴 다음에 datom.co.kr, 사용자명은 아이디 이름만 기록하시면 되고, 비밀번호는 우리가 공통적으로 비밀번호를 했죠. 네, 공통적인 비밀번호를 기록하시면 되고, 엔터를 치면은 서버에 접속되면 오른쪽 리모트 사이트 부분에서 HTML이라는 폴더가 생긴다라고 했고, 이 HTML 폴더 안에다 반드시 저장하셔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미 저는 인덱스라는 파일이 기존 파일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덮어 씌워 주시면 된다라고 했죠. 이미 여러분들 지난번에 이미 오전에 미리 만들었기 때문에 인덱스 파일이 있을 거예요. 요거에 덮어 씌워서 올려 주셔야 되겠죠. 지우고선 올리셔도 되고. 자, 얘를 제가 이름을 바꿔서 편의상 얘는 인덱스 2번으로, 지우진 않고 인덱스 2번으로 저는 바꿨어요. 그럼 얘는 인식 못하는 거죠, 사실. 그냥은 인덱스 2.html이라는 파일명까지 써야지 인식을 하는 거죠. 좀 전에 작업한 파일은 우리가 한글로 적었어요. 폴더에 가보면, 자, 왼쪽이 이제 로컬, 내 컴퓨터에 있는 정보죠. 여기 정보 중에 레이아웃 4번으로 기록한 게 방금 전에 우리가 연습했던 파일이에요. 레이아웃 4번. 요거를 인덱스로 바꾸셔야 되겠죠. 근데 여기 이 로컬에 이미 인덱스 파일이 있다면, 여기 있어요. 어제 연습하신 거. 요거를 저는 index2라고 이름을 먼저 바꿀게요. 똑같은 파일이 하나의 폴더에 같이 있을 수는 없으니까 index2라고 바꿨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금 전에 작업한 레이아웃 4번을 F2번 눌러서 이름 바꾸기, 레이아웃 4란 단어를 인덱스로 바꿀게요. 하나의 폴더에는 같은 파일 이름이 두 개 있을 수 없죠. 자, 그래서 위에 있는 원래 먼저 있었던 인덱스는 index2로 바꿨고요. 자, 지금 방금 전에 작업한 레이아웃 4는 인덱스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리고 나서 이 파일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업로드 하거나, 또는 이 파일을 드래그해서 오른쪽에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여기 있는 거를 드래그해서 이쪽으로. 저는 업로드해서 올릴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업로드. 네, 이미지나 뭐 이런 정보들이 없기 때문에 들어가는 속도는 좀 빠릅니다. 업로드가 끝났네요. 업로드가 끝나고 나서 결과를 확인할 때는 웹브라우저 상에 도메인 주소를 쓰면은 결과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화면에서 본 거는 로컬 상에, 즉 여기서 F12 눌러서 결과를 본 거는, 이거는 로컬 상에서 확인을 한 거고요. 파일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에러가 났네요. 여기 레이아웃 4 HTML이란 파일이 삭제됐기 때문에 이름 바꿨죠. 아까 다시 켜볼게요. index.html 파일이 아까 좀 전에 작업한 내용인데, 얘를 F12 눌러서 결과를 확인한 것은 이건 로컬 테스트고, 서버 테스트 방금 전에 파일질라로 올린 요 자료를 확인할 경우에는 요 서버상, 웹브라우저 상에, 자, 위에 주소 표시줄 안에 자신의 도메인명을 그대로 동일하게 쓰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CSS, 저는 도메인명이 CSS3라고 했죠. datom.co.kr.
엔터. 이렇게. 그러면 결과 화면을 웹브라우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메인을 직접 주소를 써서 표현하는 이 형태가 서버상에서 여러분 테스트하는 결과물이 되겠죠.